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한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유동성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1%를 기록했고 특히나 강남 4구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0.13%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과 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미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탁공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이 신탁공매 마지막 날인가요? 네. 그래서 신탁공매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활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슈 영상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공매가 있는데요. 신탁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 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신탁공매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따른 이제 마지막 활용법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신탁공매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신탁공매를 분석할 때는 신탁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토지 신탁, 토지에서 개발하기 위한 토지 신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관리만 해주는 관리 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부분이죠. 이게 이제 은행에서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 후에 신탁사로 이전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대출 신탁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담보 신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처분 신탁과 분양 관리 신탁, 대리 사무 계약. 그래서 신탁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 아니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신뢰가 안 됐을 때 이 모든 사무 대리 계약이죠. 이 계약서를 쓰는 게 대리 사무 계약까지 맡고 있는 게 바로 신탁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주된 메인이 토지 신탁, 관리 신탁, 담보 신탁이 되겠지만 처분 신탁과 분양 관리 신탁은 어디에서 나오냐? 실질적으로 개발 행위 이후에 처분까지 이게 위탁되는 거죠. 위탁을 해서 신탁사에서 분양까지 가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처분 신탁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신탁서 업무에 따라서 신탁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토지 신탁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신탁이라는 거는 그 토지에 대해서 위탁을 맡깁니다. 왜 토지의 신탁사로 맡길까요? 실질적인 위탁사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자본이 없기 때문에 신탁사에 맡깁니다. 그러면은 이 위탁사 중심으로 해서 시행사 입장은 공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시공사는 신탁에 위탁해 놓고 우선수익권으로 정리합니다. 1순위 우선수익권은 기본의 은행권이죠. 저당권. 2순위는 시공사, 공사를 해줬겠나 공사 비용으로 2순위를 잡습니다. 3순위 마지막 남은 부분을 위탁사에서 가져간다. 그런데 1순위에 있는 저당권이죠. 한마디로 은행에 있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 채권을 이자가 변제하지 않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계약의 이행이 없을 때는 그 근저당권자죠. 한마디로 우선수익권 1순위 권리자가 그 물건을 경매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지 않는 그런 목적물 자체가 공매로 나온다. 그러면 그런 물건이 이제 토지신탁에서부터 개발까지 가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경매나 공매 시장에서 토지원 그 자체로 경매나 공매로 나올 수도 있고 아직 개발 단계죠. 준공까지 나지 않는, 준공이 되지 않는 그 개발 단계의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 방금 신탁 공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탁사의 업무나 신탁 공매가 있다는 걸 대한민국 국민 어때요? 한 5%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신탁에서 공매로 처분한다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에서는 바로 어때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시켜서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캠코 공매로 보시면 들어가 보면 어때요? 온비드 사이트에 물건의 자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압류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가자산, 그리고 어때요?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이 기타 자산이 바로 신탁 공매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토지 신탁 부분에서 토지에 가만히 놔둔다 그랬죠. 토지에서 미니 재건축, 실질적으로 조그만 물건도 이제 신탁사에서 손을 대서 어때요? 재건축까지 가고 있다. 이게 토지 신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탁을 어때요? 관리 신탁까지 한다 그랬죠. 건축에서 관리까지, 그리고 소규모 정비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탁사가 거대한 물건, 자금이 큰 물건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물건도 신탁에서 개발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신탁 이후에 관리 신탁입니다. 그럼 이 관리 신탁 부분은 어떤 거죠? 신탁사에서 모든 걸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기타 분양까지 간다. 그러면 수분양자의 모든 관리까지 진행해 주는 게 관리 신탁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 기간을 계약에서 수수료만 받고 떨어지는 그러한 조건의 계약이 되겠죠. 자, 담보신탁. 우리가 일반적인 담보신탁은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매나 아니면 매매 시장에서 어떤 목적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했는데 은행권에서 대출의 제한을 받죠. 하지만 신탁에다가 위탁을 시켜놓고 나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이다라고 하면 어때? 최우선 배당으로 나가는 금액들이 있죠.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 자체를 풀로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금은 어때요? 제한받는 그런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담보신탁 부분은 여러분이 그 물건을 담보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신탁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이제 신탁 공매했을 때 신탁 회사 또는 공매 방식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은 어떤 거냐? 분석은 여지껏 배워왔듯이 이제 분석에 이은 활용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 물건입니다. 그리고 분양 물건이 있고 임대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신탁회사에서 신탁사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 신탁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신탁에서 공매 물건은 뭐라 했습니까? 매매죠. 매매나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이유는 어때요? 1순위에 있는 근저당권, 한마디로 우선수익권자의 이자를 변제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채권자가 공매로 처리하는 기법이다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공매 물건은 매매와 동일하다고 했죠.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는 등기부상 권리 분석, 임대차상 권리 분석, 현황상 권리 분석을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매, 공매 물건의 조건이 등기부상에 있는 근저당권 아니면 우선수익권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한다. 아니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 현황상 유치권이라든지 토지만 매각이다. 그러면 건물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있다. 이 분석을 제대로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양입니다. 분양물건. 신탁회사에서 전체적인 분양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우선수익권자나 아니면은 위탁자 이런 부분이 직접 어때요?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있는 상태에서 우선수익권을 가진 이 채권을 MPL로 매입을 해서 분양까지 가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죠. 자, 임대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건에 MPL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선수익권자가 그 권리를 매각을 했습니다. MPL로. 그래서 부실채권화 됐겠죠. 결국은. 그래서 분양해서 실질적인 그 물건의 임대까지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분양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물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탁물건 활용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공매로 입찰해서 낙찰까지 받았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신탁물건을 부동산하고 똑같겠죠. 저는 부동산이 내 고객들이 이런 말씀을 물어봅니다. 종종. 가장 좋은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수했을 때 바로 대파할 수 있는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 자, 결국은 세상에 내가 실수요자 개념이냐 투자 개념이냐 아니면 임대사업 개념이냐 세 분류로 나눴을 때 실수요자는 내가 원하는 목적물이겠죠. 투자의 목적은 뭐냐? 지금 대파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가장 좋은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부분으로 제가 했을 때 경매나 공매, MPL 물건으로 실질적으로 매입을 했을 때 내가 적정한 그 물건의 가치 평가만 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어떤 방법론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법, 내가 입찰하기 전에 낙찰 받기 전에 그 물건을 실수요로 사용할 것인가, 실수요로 아니면 어때요? 그 물건을 투자 목적으로 갈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활용은 어떻게 할까요? 투자 목적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투자로 그 물건을 공매로 낙찰받다, 경매로 낙찰받다 할 때는 어때요? 일반적인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중개사 사장님한테 매각 의뢰를 합니다. 자, 그것도 여러분이 기본이 되겠죠. 하지만 중개사 사장님이 어때요? 이 물건을 팔 수 없는 물건이다. 지금 어때? 묶였다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인들은 포기를 합니다. 아, 내 부동산이 묶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은 어때요? 매도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때요? 내 스스로 자체적으로 매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어때요? 매도 기법이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어때요? 그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부분은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죠. 반드시 내가 공매로, 경매로 낙찰받은 그 물건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 어때요? 내가 바로 임대를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동산으로 만들어가
가는 게 바로 자체적인 개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탁물건 활용법 좀 정리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담보신탁으로는 담보신탁 먼저 때 대출을 받는다 그랬죠. MPL과 연관해서 매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순위 근저당을 매입해서 그 물건을 경매로 처리하든 공매로 처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신탁이다. 개발신탁. 개발신탁은 어때요? 신탁사 동의한 다음에 공사 후에 준공까지, 그래서 분양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리신탁, 그 물건을 임대관리해서 분양까지 처리하는 게 신탁사의 임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어떠한 신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어떤 신탁의 종류를 분석한 다음에 그 물건을 공매로 입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론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신탁 공매에 대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신탁 공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뭐 계약 방법부터 또 분석하고 계약하고 오늘은 또 활용하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또 일반 경매와의 차이점이라든지 주의점 같은 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탁 공매를 잘 활용하셔서 또 좋은 물건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참석하시면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간단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미나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되고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이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3897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바로 물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을 알아봤으니까 또 실전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와북 덕소리에는 오피스텔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것도 신탁 공매 물건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물건이냐.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먼저 개요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의중앙선 덕소역 도보로 바로 앞에 1분 거리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덕소 역세권이죠. 바로. 토지 면적은 51.319제곱미터, 건물은 27.52제곱미터, 오피스텔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9층 총 42세대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피스텔 9개, 그중에서 42개호 중에 9개 호실만 그 물건이 공매로, 신탁 공매로 매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 17년 준공이 완료되어 있죠. 네, 그 감정가는 3억 4,350만 원. 그래서 지금 얘기해 보시니까 덕소리, 남양주 덕소가 실질적인 많은 개발 호재는 없죠. 하지만은 나이 드신 분, 그리고 그쪽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3억 4,050만 원에서 지금 어때요? 1억 8,254만 원입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에서 오피스텔 부분 뭐 제가 비싸다 싸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정보 먼저 보시죠. 입찰 정보. 지금 현재 9개 물건입니다. 9개 있는데 남양주 와북 덕소리 오피스텔에서 지금 2층에서 8층까지 있는 9개 물건만 나와 있다. 전체적으로 어때요? 전유 면적과 대지권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왜 이런 물건이 나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정보에서 이제 그 물건, 방금 얘기했죠? 이런 물건들이 9개가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공매의 목적 부동산, 공매 관련 세부 내역은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보셔야 됩니다. 신탁 원부를. 그리고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서 직접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지금 압류,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이 필수로 해 주셔야 되고, 신탁사를 통해서 납부 의무자로 하는 재산세 미납부인 따른 압류는 어때요? 신탁사가 매매대금 정산 시 납부를 하는 조건부 매각입니다. 신탁 공매는 세금 체납에 따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공매가 아니라 이거는 공매가 아니라 그랬죠. 거의 매매다, 매매 수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 공매는 어때요? 9개인데 전부 다 개별 매각 조건입니다. 개별 매각. 그래서 그 9개를 전부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낱개 하나로 개별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입찰 정보인데 이제 입찰 정보. 1차, 2차, 3차, 7차까지 이 물건을 신탁 공매로 진행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20년 6월 22일부터 23, 24, 25, 26, 29, 30일 해서 7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물건을 지금 현재 낙찰되지 않고 지금 마지막에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신탁 공매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물건이죠. 입찰 정보 보시면 1차부터 7차까지 해서 지금 하나 물건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나 물건만. 하나 물건이 뭐냐? 감정가가 3억, 1차 때 3억 4,350만 원. 지금 최저가로 1억 8,254만 원입니다. 자, 1층부터 9개 층이 총 매매가가 이 금액입니다. 총 매매가. 총 9개 호실. 총 9개 호실이겠죠. 이게 3억 2,200 만 원이죠. 3억 2,280만 원. 예, 그래서 어때요? 지금 현재 이만큼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7차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 물건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할 수도 있고 낱개로 하나씩 최저가로 호별로 매입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탁 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저희 경의중앙선 덕소역에서 도보 약 1분이니까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요하고 입찰 정보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물건의 입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덕소리 분당 경의중앙선 덕소역 바로 앞에 위치한 물건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어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그런데 거기 한강 조망권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한강변에 바로 나가서 어때요? 어느 정도 한강을 경치를 구경할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있다. 그리고 덕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반적으로 나이 드신 분이 좋아하는 지역이죠. 공기도 맑고 생태공원이 실질적으로 함께 그쪽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건의 건물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특징은 그 주변에 전부 아파트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둘러싸는데 저 생각은 그래요. 주거용 부동산인데 아파트 옆에 오피스텔 실질적으로 어때요? 어느 정도 거주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물건은 어때요? 오피스텔.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옆에 오피스텔이 존재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때요? 아파트와 함께 생활권이 형성돼 있어서 일반 직장인, 1인 가구들이 살기는 상당히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임대사업을 많이 선호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어떤 획기적으로 찍어주는 부동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에 정책적으로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내부적으로 이 물건의 주거용 부동산 내부적으로는 다 완벽히 구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 물건의 예상 가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억 4,350만 원, 1억 8,254만 원. 그런데 이 물건은 어때요? 바로 아까 그랬죠. 공매 물건인데 여민만큼 최저가로 유찰되어 있는 물건이죠. 하지만 수익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보증금률 매수 이만가격 10%만 가지고 계약을 해주시면 되고 최저가 이상 가격으로만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기 편한, 살기 좋은 오피스텔 남양주시 와북 덕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세미나도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경매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만나보는 세미나입니다. 장소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집 팔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흐름을 잘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하고 고민 문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고민 상담부터 또 여러분들의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전해드릴 텐데요. 자, 지금부터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와 문자 모두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시그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끝번호 221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요. 투자 목적으로 창동 주공 19단지 23평, 25평형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25평이 7억 정도 하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매수 시기도 궁금합니다 하셨거든요. 자, 도봉구 창동으로 가서요. 이 아파트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전망이 괜찮은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으로 적당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지금 사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이제 조금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일단은 창동 쪽 주변 지역은 워낙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올랐던 지역이죠. 근데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합헌을 받게 되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부과되는 이제 세금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용을 창동 주공 이 단지를 좀 보시게 되면 위치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 창동역 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고 이렇게 위치해 있죠. 창동역 쪽. 여기 이쪽 노원구 쪽은 이 창동역과 이 노원역 여기가 이제 메인이 되죠. 위쪽에 이제 창동 차량 기지가 위치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노원구를 얘기할 때 이런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베드타운입니다. 이 노원구 일대가 인구수 대비해서 이제 베드타운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게 주공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제 강남 쪽 지역의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투자처로 이제 주공 이쪽
그 창동역 쪽이라든가 이 노원역 쪽 주변 지역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제 매입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실거주보다는 갭 투자 형태가 좀 많았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기존에 사놓으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겠지만, 여기를 투자 목적으로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어떤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좀 약간 수그러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방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의 어떤 물건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짝수해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호수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이제 물건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가격을 유지하면서 약간 상승을 좀 보이겠지만, 만에 하나 혹시 전세가가 하향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전세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이제 간다고 한다면 그 매수 타이밍을 좀 골라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주변 지역 자체의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것은 그 가격 반영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재건축 기대감이 떨어진다는 것은 또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공, 주공, 뭐 구단지 외에도 이쪽 그 노원역과 창동역 쪽 주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들이 매물로 좀 나올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아마 내년 상반기 쪽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가격이 좀 오르거나 조금 오르거나 안 그러면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타이밍을 올해 좀 잡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 쪽에 좀 잡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살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끝번호 7231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1억 5천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30대 신혼부부입니다. 가양 9단지 17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상한가일까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매매하려고 합니다 하셨거든요. 자, 우리 신혼부부의 아마도 한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우리 강서구 가양동의 아파트 지금 괜찮을까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사님? 네, 신혼 부부이신데 이거를 이제 17평 정도면 실거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거주로 해서 구입을 한다 그러면 좀 찬성이지만, 이거를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좀 더 보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약간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가양 이쪽 주변 지역, 즉 말하면 이 가양역 쪽 주변 지역과 이렇게 증미역 쪽 주변 지역, 이 9호선 라인에서 이제 마곡역 쪽, 이 마곡 도시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마곡 도시개발을 기점으로 해서 9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염창역, 그 다음에 등촌역, 증미역, 가양역, 양촌향교역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증미역 쪽 주변 지역, 즉 가양역과 가까이 붙어 있는 이 아파트 단지를 좀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좀 크지는 않아요. 아파트 단지가 크지는 않고, 또 이제 도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촌향교역에서 이 나오는 이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뭐 중고 매매 단지, 아파트, 자동차, 바로 위쪽에 이제 CJ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를 매각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토지에 깔려 있는 것들은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교가 2021년 상반기 아니면 올해 12월 달이면 아마 개통이 될 것 같은데, 이 개통이 되면 이 월드컵 대교 요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문산간 도로하고 바로 직결로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도로에서 나오는 어떤 그 가치도 상당히 좀 탁월합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꼭 다 장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단점도 있다. 이제 뭐냐면은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임대 아파트가 상당히 좀 많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좀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파트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환경 개선이 좀 약간 미흡한 그런 부분이 좀 따라다니는 부분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9호선 라인에는 위치해 있지만 이 단지 자체가 크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들은 이 주변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망졸망하게 좀 모여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가양역 쪽과 이 증미역 쪽, 이 도로 라인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밀접하게 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가까이 붙어 있고 주변 지역에 뭐 생활 편의시설도 잘 되어져 있고 또 마곡역과 연결되어져 있는 도로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로도 우수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좀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비율 자체가 사실은 좀 이게 듬성듬성 올라갑니다. 이렇게 좀 가파르게 올라가질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뭐냐면 이런 아파트들은 전세를 놓고 뭐 갭 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거주 형태로 좀 가서 중장기를 좀 보게 되면 좀 나쁘지 않나 싶고요. 또 현재 가격이 뭐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뭐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는 추세에서 뭐 평균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매입하는 그 시기, 매입하는 시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현재 이 시점에서 좀 앞당기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대를 보시면서 구입하시는 게 또 단기적으로 좀 구입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매수 시기는 지금 괜찮습니다. 하지만 긴 호흡이 필요한 부동산이다라는 전망 체크해 주시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최근에 부동산 매매할 때 특히나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민하실 때 지금이 괜찮은 건지 가격은 적당한지 또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대책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세미나 참석하셔서 이 대책에 대한 부분, 앞으로 전망에 대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부동산 시장 전망, 또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라는 주제로 세미나 진행이 될 거고요.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정보는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으로 가서요.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그 당정동에 위치해 있는 군포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일단 미사에 있는 물건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인데요. 하남 미사지구 하면은 북쪽, 남쪽 이렇게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소위 말하면 이제 9호선 라인이 들어오는 그쪽 주변 지역을 이제 북상가라고 하고, 이제 그 남쪽, 이제 5호선 라인이 들어가는 지역을 남쪽 미사상가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남쪽 미사상가가 오히려 그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상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근린 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일단 미산강변 신도시 근림상업용지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고요. 지하 2층과 지상 5층으로 좀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층과 5층 소아과와 산부인과로 이제 입점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1층 편의점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입니다. 2층에 있는 소아과 물건도 저번 주에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10년간 임차가 맞춰져 있고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재 좀 계약이 되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층 편의점 코너에 위치해 있는 상가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1층 코너에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가시성도 좋을 거고요. 수요층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상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가에 대해서 입지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입지하고 호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쪽 미사상가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 사고라고 하면 강동구까지 포함해서 이제 강남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 사고의 바로 옆에 이제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본 물건지가 있는 쪽 주변 지역이 이렇게 업무 단지가 기존에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또 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상일 인터체인지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업무 단지들이 이쪽으로 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 이쪽으로 해서 업무 단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기존에 있는 산업 단지와
앞으로의 생길 산업단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미래 가치가 좀 상당히 괜찮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 즉 강동구하고 경계선에 위치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이 이제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확정되어져 있는 게 뭐 지하철 4호선 연장 사업,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5호선도 현재 지금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연장 사업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잠실이라든가 분당과의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상일I 인터체인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업무 단지들을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배후 세대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 배후 세대가 이 주변 지역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형태가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눈으로만 봐도 거의 뭐 6,000세대, 4,000세대, 거의 뭐 4,000세대에서 거의 한 14,000세대가 이 부채꼴 모양으로 좀 둘러져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산이라든가 이 지산에서 올라가는 이 기숙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주변에 이제 직장인 인구수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프라자 상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주변 지역에 있는 실수요층을 끌어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부채꼴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바로 밑에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꾸준한 운영 수익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재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5호선에 대한 연장 사업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물건지가 있는 바로 밑에 또 하나의 좀 신도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신도시에서 만들어져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분양가가 높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이 남쪽에 있는 미사상가에 대한 상가 비율이 상가가 상당히 좀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도 호재지만 정말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업무단지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그만큼 활기 넘치고 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끌어갈 수 있는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또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좀 건물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소아청소년과와 이게 산후조리원 또 산부인과로 좀 현재 운영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번 주에는 이 소아청소년과하고 약국 밑에 있는 1층 편의점 요 물건을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게 소아청소년과가 10년간 임차가 계약이 되어져 있고 현재 운영 중이다 보니까 저번 주에 이제 계약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편의점에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편의점의 어떤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산부인과로 운영 중인 크게 운영하고 있는 이 미사상가 요 안에서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이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젊은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가 상당히 좀 운영을 좀 상당히 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고객들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을 보시게 되면 이 양쪽 코너변 자리에 이 편의점이 위치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편의점 자체는 이 동선 안에서 어떤 그 고객 어떤 편리성이라든가 어떤 동선 자체를 잘 보이게끔 꾸며놔야지만 그 수익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에 있는 분양가보다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구성이 되어졌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현재 편의점에 대한 어떤 의향서는 현재 좀 받고 있는 상태고 현재 매매 계약이 되게 되면 바로 그 임차 의향서를 받은 편의점하고 이제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주차장은 이 투웨이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웨이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편리성을 좀 갖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매매가는 9억 3천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 지금 현재 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약 한 5천에 약 350만 원.
보증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한 7천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예상 임대가 또 이제 플러스 상가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대출을 좀 무서워하실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저렴하기 때문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4억 정도의 안정적인 이 편의점 운영 상가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 위치한 상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입지 좋고 수요 풍부한 곳에 있는 병원 건물이거든요. 자, 이제 이 상가에 이 1층 코너 자리 한 자리 남은 거예요.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 알아볼 거고요. 이번에 전해드릴 투자 정보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먼저 개요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그 물건은 이제 군포시에 위치해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요새 뭐 아파트에 대한 규제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금이 상당히 좀 풍부한 이 자금들이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 상가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물건도 거기에 맞는 물건을 좀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본 물건은 이 군포시 당정 2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시죠? 이 군포역 1호선 군포역이 있습니다. 군포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약 면적을 보게 되면 163평방미터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한 81.6평방미터인데 거의 한 25평 정도가 되죠.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시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실평수가 평균적으로 25평 정도를 원하십니다. 그게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상당히 좀 적당한 평수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0년 4월 달에 준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뭐 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2층에 지상 14층으로 좀 꾸며져 있는데 현재 가지고 나온 이 물건은 지상 14층 중 11층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이 어쨌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지식산업센터도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들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매가 자체는 3억 300만 원대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입지 여건을 보시게 되면 1호선과 4호선이 들어가는 금정역 쪽에 위치해 있죠. 또 1호선 군포역과 가깝게 위치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군포 스마트시티 안에 이제 본 물건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 군포시에서 이 스마트시티를 확장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비용을 들여서 현재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1호선, 4호선이 지나가는 금정역이 이제 GTX 노선이 이제 쓰는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30평대가 뭐 10억대 이상을 할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식산업센터도 가격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왕 인터체인지, 즉 영동고속도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주변 지역의 고속도로, 즉 경수대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그 스마트시티, 즉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적기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물류와 유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고속도로의 어떤 접근성이 얼마만큼 양호하냐에 따라서 임대가 상승, 또 집가 상승도 예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본 물건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산업들과도 연계성을 상당히 좀 빨리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스마트시티가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장품이라든가 대기업들이 현재 들어가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임차인들, 즉 임차인들, 기업들이 현재 지금 이 물건 안에 들어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가 됐든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운영을 하든 간에 시너지 효과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호재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정입니다. 이 금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1호선과 4호선이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GTX-C 노선이
이제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GTX 노선 자체는 이 삼성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은 현재 좀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덕정에서 내려오는 노선 자체는 현재 지금 예타가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제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7년에서 28년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을요. 이 건물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건물은 현재 금정역과 군포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로변 쪽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차량들이 들고 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물건 위치는 바로 여기 코너변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는 쪽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그 대형 엘리베이터가 안에 들어가죠. 물건을 실어 나르기 상당히 좀 편리하게 되어져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너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양쪽으로 해서 이 테라스, 서비스 면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좀 사용할 수 있는 호수다. 그래서 같은 가격 대비해서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서 좀 더 크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건물의 좀 특징입니다. 이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안에 이제 투웨이로 좀 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자기가 있는 사무실까지 직접 차량이 들어와서 물건을 싣고 바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싣고 내려서 다시 옮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한꺼번에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층고 높이입니다. 이 현재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 당정동에 위치해 있는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층고 높이가 높아야지만 됩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코드 번호가 이 제조업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층고 높이가 약 한 6m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장 앞에 화물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드라이브 인 시스템, 즉 도어 투 도어 시스템과 연계되는 드라이브 인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와 이쪽과 이쪽의 어떤 거리 자체가 약 한 7.5m입니다. 상당히 좀 넓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휴게 공간을 잘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 공간을 활용해서 휴게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용 서틀버스를 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전역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버스를 이용해서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어떤 그 편리성을 좀 제공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상 가격은 3억 300만 원대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 약 한 1,200에 월 한 12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대출이 상당히 좀 잘 나오죠.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60%를 내도 되고 70%, 80%까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약 한 60%를 잡아서 현재 좀 진행하고 있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대출을 활용해서 뭔가를 소액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실투자금을 상당히 좀 적게 가지고 갔을 때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운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이사님 직접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시장 전망, 또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함께 재테크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리는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타워 3층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예약이 필수라는 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휴가철도 다가오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특히나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화재도 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주말에 또 비도 온다고 하니까 물놀이 하실 때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거리 두기도 잊지 마셔야겠죠.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부동산 시그널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궁금증 시그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